안녕하세요. 소니걸 코리아입니다. 지난번 소니걸 차세대 방화벽 교육에 이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솔루션인 SSL VPN 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회사 내부에 중요한 리소스에 접속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전한 접속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소니걸은 SMA라는 SSL VPN 솔루션을 통해서 강력한 인증과 단말 검증을 통하여 안전한 접속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희 소니걸의 SMA 제품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니걸 SMA 제품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걸 SMA 제품의 기본 교육 아젠다입니다. 기본 교육은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니걸 SMA 제품 소개 및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인증 서버. 세 번째, 유저 매니지먼트. 네 번째, 액세스 메소드. 다섯 번째, 리소스와 액세스 정책. 여섯 번째, 워크플레이스. 마지막으로 이중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소니걸 SMA 제품의 소개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N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VPN이라는 것은 원격지 간의 통신을 퍼블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방화벽에서 많이 구현하는 IPsec VPN은 주로 본사와 지사 사무소 간의 장비끼리 VPN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SSL VPN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우리는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여러 서버와 데이터들은 회사 내 또는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를 했고 회사 사무실에서만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했죠. 하지만 근래 이러한 업무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업무의 형태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고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업무에 대한 리소스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게 되면서 기업은 더욱더 임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양한 원격지에서 임직원이 회사 내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단말 장치와의 안전한 연결 방법이 필요하였고 이런 요구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SSL VP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업무 형태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기업에서 SSL VPN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SSL VPN은 단말 장치가 내부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속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소니걸 SMA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외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SSL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사용자가 SMA까지 도달을 하지만 사용자가 그냥 내부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사용자가 인가된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OTP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시도하는 단말이 안전한 단말인지 확인합니다. 접속 OS가 무엇인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단말의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용자가 내부 리소스에 접근이 허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마다 접근이 허용된 리소스에만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SMA는 외부 사용자가 내부 리소스에 접속을 시도할 때 올바른 사용자인지 안전한 단말인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내부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시켜줍니다. 물론 암호화된 트래픽을 통해서 말이죠. 소니걸 SMA의 간단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니걸의 SMA는 크게 100 시리즈와 1000 시리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MA 100 시리즈는
50에서 25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중소규모 접속에 알맞는 제품입니다. 모델은 SMA210, SMA410 모델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설치가 가능한 SMA500V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MA100 시리즈는 소니걸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된 제품으로 넷 익스텐더와 모바일 커넥트라는 VPN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널링을 연결을 제공하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이중화 구성을 제공합니다. 다음 SMA1000 시리즈는 SSL VPN을 최초로 상용화한 아반테일사의 제품을 2007년도에 소니걸에서 인수해서 지속 발전시켜온 제품으로 2000에서 10,0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대규모 접속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모델은 SMA6210, SMA7210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클라우드 플랫폼에 설치가 가능한 SMA8200V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터널과 모바일 커넥트라는 VPN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널링 연결을 제공하고 중앙관리 장치를 통한 글로벌 트래픽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중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서 액티브 구성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인 라이선스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MA100 시리즈와 SMA1000 시리즈 두 가지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두 라인업은 아예 다른 OS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품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세션은 SMA1000 시리즈에 대한 것이니 추후에 교육 내용을 참고하셔서 SMA100 시리즈와 어떤 것이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소니걸 SMA 제품의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합니다. SSL VPN은 구현 형태로 봤을 때 엔드포인트 보안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바른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검증 기능이 꼭 필요한데요. SMA는 다양한 인증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차 인증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강력한 사용자 인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은 많이 사용하는 LDAP, AD뿐만 아니라 레디우스, 사무엘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OTP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메일 서버나 SMA 시스템과 연동하여 간단하게 2차 인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SMS 연동이 어려운 경우 구글 OTP나 MS 어센티케이터, 듀오 시큐리티 등 타임 OTP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에 손쉽게 2차 인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SSL VPN은 엔드포인트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OS를 지원하는 것은 SSL VPN 솔루션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소니걸 SMA는 윈도우, 맥OS, 리눅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단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컨트롤 기능입니다. 근래 원격 근무 사용자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BYOD 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말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SMA는 OS 종류, 버전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있고 구동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단말의 장치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고 이러한 단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효율적인 구성과 라이선스 정책입니다. 소니걸 SMA는 GTO 방식의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델의 SMA로도 이중화가 가능하고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관리 장치에서 사용자 라이센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SSL VPN 장치에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방법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라이센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걸 SMA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 SMA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걸의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먼저 mySo니걸.com 포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mySonicalCom에 로그인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마이 프로덕트 메뉴로 이동을 한 후에 레지스터 프로덕트를 클릭합니다. 등록할 제품의 시리얼 번호, 인증 코드, 표시 이름을 입력을 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 그림과 같이 라이센스 항목으로 이동을 하면 매뉴얼 업그레이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한 후에 Add Keyset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라이센스 파일은 장비의 웹 UI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장비에 로그인을 한 후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제너럴 세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라이센싱 항목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에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뒤쪽에서 장비의 기본 설정을 설명드릴 건데 라이센스 등록은 기본 설정이 끝난 후에 장비에 접속을 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장비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니걸 SMA 장비는 공장 초기화 상태일 때는 웹 UI 접속을 위해서 먼저 IP 주소를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콘솔 포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스피드를 115,200으로 설정을 하고 소니걸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콘솔 접속이 되면 루트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최초 접속 시에는 패스워드가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입력하는 IP 주소는 장비의 X0 인터페이스에 설정이 됩니다. 설정을 저장하면 노트북을 장비의 X0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니걸 SMA 관리 접속 포트는 8443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https 장치의 IP 주소 8443 형태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제 웹 UI에 접속을 하면 초기 설정 항목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설정 메뉴를 보기 전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구성 형태입니다. 소니걸 SMA는 싱글 인터페이스와 듀얼 인터페이스 두 가지 형태의 구성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싱글 인터페이스는 VPN 암호화 통신과 내부 통신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듀얼 인터페이스는 VPN 암호화 통신 구간인 익스터널 인터페이스와 내부 통신 구간인 인터널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구성입니다. 고객의 환경에 맞게 구성 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SMA 시리즈에서 이중화를 하실 때는 듀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를 구성을 하신다면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실 때 듀얼 인터페이스 형태로 디자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우팅 모드입니다. 소니걸 SMA는 4가지 라우팅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듀얼 게이트웨이는 외부, 내부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VPN을 통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트래픽을 모두 내부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싱글 게이트웨이 리스트릭트는 외부 게이트웨이만 설정을 하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라우팅을 설정을 해서 전송하고 라우팅이 없는 트래픽은 삭제를 합니다. 세 번째 싱글 게이트웨이 언리스트릭트는 외부 게이트웨이만 설정을 하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라우팅 설정으로 라우팅이 없는 트래픽은 모두 외부 게이트웨이로 전송합니다. 마지막 노 게이트웨이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트래픽만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 및 라우팅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각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 및 라우팅 모드를 이해하셨으니 초기 설정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https 장비 IP 주소 8443 포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초기 설정 메뉴가 진행되는데요. 왼쪽 그림이 나오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베이직 세팅에서는 해당 장치를 SMA로 설정할 것인지 중앙관리 솔루션인 CMS로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SMA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CMS는 VMware나 하이퍼V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기본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설정한 패스워드로 장비 콘솔 접속할 때 사용하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도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장비의 타임존을 설정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설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장비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듀얼 인터페이스나 싱글 인터페이스 중 구성할 형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형태에 따라서 인터널 인터페이스와 익스터널 인터페이스의 IP 주소와 넷 마스크를 설정한 후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라우팅에서는 라우팅 모드와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4가지 형태의 라우팅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장치가 속한 도메인 이름과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한 후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VPN 접속 방식과 접근 정책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 추후에 세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두시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정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보여지는데요. 설정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으면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이 완료된 후에 웹 UI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의 관리 IP로 8443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관리 접속은 인터널 인터페이스, 즉 X0 인터페이스만 가능합니다. CEM이라는 히든 설정을 하면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널 인터페이스만 관리 접속이 가능하니 듀얼 인터페이스 구성이라면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SMA 8200V를 실제 설치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 세부 설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치를 위한 그 SMA 8200V 이미지와 그 라이센스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두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어디에 설치할지 경로를 설정하는데요. 기본 경로에다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다 올라가면은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실제 이제 SMA 8200V가 구동이 되고요.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게 되면은 루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없고요.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IP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까 그 구성도에 따라서 IP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68.1.104번을 쓸 거고요. 넷마스크는 시클래스입니다. 게이트웨이는 192.168.1.1번. 네, 그래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접속을 할 IP 주소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8443) 3번으로 붙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설정 화면이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서 억셉트를 선택한 후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SMA로 설정을 할 건지 CMS로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SMA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존을 한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SMA01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싱글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널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1번 그리고 디폴트 도메인은 snwlblog.com으로 설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후 그 교육 실습에서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S 서버는 192.168.1.21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억세스 부분은 이제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추후 그 옵션을 설정을 할 때는 웹 UI에서 추후에 더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서머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맞으면은 피니시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나게 되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어드민 계정은 어드민입니다. 어드민으로 들어가시고 패스워드는 아까 설정을 하셨던 패스워드로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라이센스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의 제너럴 세팅 쪽에 가시면은 라이센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디트를 누르시면은 네, 여기 임포트 라이센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라이센스 파일을 찾아보기 한 후에 네, 요 라이센스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업로드가 다 끝나면은 이렇게 시리얼 번호하고 라이센스 만료일이 뜨게 되고요. 요게 확인이 되시면은 펜딩 체인지를 눌러서 요 변경된 적용을 사항을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장비의 네트워크적인 구성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는 초기 설정 부분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니걸 SSL VPN 기본 교육 첫 시간으로 SMA 제품 소개 및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인증을 위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영상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